부채 비율 200% 이상의 건설업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서 23개 업체가 200% 이상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제일 많은 회사가 삼부토건인데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사하고 못 받은 돈 2년 새에 무려 40%가 늘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2025년은 건설업계에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4월 위기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건설사들의 대형 도미노 공포가 나오고 있다. 이 뉴스가 지금 업계를 상당히 위기감으로 몰고 있는데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가 4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4월 달에 건설사들의 재무 상태, 그리고 또 부채 비율,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이 사업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도미노 구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뉴스를 이번에 말씀드리는데요. 4월달 위기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건설업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건설업계 허리가 뚝, 중견업체들의 줄줄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있다. 건설사의 47%는 돈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 거의 건설사의 반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지금 좀비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팔아야 될 지경이다. 수렁 빠진 건설사들 빚줄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롯데에서 본사 사업까지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팔 것은 다 팔아라. 부채 비율을 줄여라. 지금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현실화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4월 위기설, 6월 위기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위기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회사들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업계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과 제조업의 고용 한파가 나오고 있는데 2월 달에 일자리를 보니까 건설업계가 1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부분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설이 안 좋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침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들어서 법정관리가 벌써 7개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5년도가 어렵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7개 회사 그 리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법정관리 신청이 벌써 7개 건설사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동아 건설이 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공 능력 56이고요. 부채 비율이 무려 428.7%입니다. 2010년도에도 법정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서가 되겠습니다. 대저건설은 103인데요. 공사 미수금이 무려 779억, 그리고 미수금이 또 60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 문제 때문에 법정관리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삼부토건이 시공 능력 71입니다만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국내 토목면허 1위라는 그러한 업력이 있습니다만은 부채 비율이 무려 800%가 넘습니다. 838.5%가 되겠는데요. 제가 건설업계의 부채 비율을 얘기를 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올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삼부토건도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25년도에 법정관리를 들어갔습니다. 안강건설 138위, 부채 비율이 157%고요. 책임준공 의무에 관련된 830억이 묶이면서 이게 법정관리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기업은 두 번째로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무려 2,500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최근에 법정관리 신청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83회 시공 능력인데요.
대우조선해양건설도 두 번째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수되었다가 인수 운영을 포기를 하면서 다시 자금난을 겪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벽산 엔지니어링이 182의 시공 능력이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468%. 이 회사는 해외 사업 대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 법정 관리를 7개 건설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는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가 넘어가면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데요. 여기 안강건설을 보게 되면 157%였는데 법정 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200%가 넘어가는 건설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 200% 이상의 건설업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서 23개 업체가 200% 이상으로 해당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제일 많은 회사가 상부토건인데요. 이미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838%가 넘는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영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747%, 금호건설은 640%, 코오롱글로벌 559%입니다. HJ중공업 498%, 두산건설도 338%입니다.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삼부토건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넘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SCG, ENC 309%, 쌍용건설도 288%입니다. 효성중공업 285%, 대보건설이 280%로 상당히 높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채 비율 200% 이상 건설업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HL, D&I 한라가 269%, SK 에코플랜트도 251%입니다. 이 회사도 자산을 매각해서 지금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부건설 250, GS건설 238, GS건설도 2조 원대의 회사를 팔려고 지금 매각에 나와 있고요. 계룡건설 231, 일성건설 225, SK 에코엔지니어링 222%, 한신공영 220, 롯데건설 217%, 롯데건설은 1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해서 217%를 150%로 줄이기 위해서 본사 사업까지 팔려고 하는 사정에 나와 있습니다. 남광토건 210, 서한건설 205%, 대광건영이 203, 대방건설이 201%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건설사를 보시고 대기업이 아닌 건설사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면 2025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또 법정관리로 들어갈 회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상당히 안 좋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꾸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아주 좋은 건설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설사는 200% 이하의 건설업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 상태가 제일 좋은 회사는 호방건설입니다. 호방건설은 부채 비율이 26.3%로 아주 적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워낙 유명하니까 62%로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 세 번째는 DLENC 104.2%, 현대엔지니어링 114.8%인데요. 최근에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 자회사인데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을 묶으니까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 이 뉴스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엔지니어링도 114.8%, 포스코 ENC 117%고요. DL건설이 109, IS동서가 128.7%, 두산에너빌리티 128.8%고요. 현대건설이 132.2%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140%, 대우건설이 196%로 여기 11개 업체는 200% 이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실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건설이 150%까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은 150% 이하가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 그래서 10개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 상태가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 시장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좀비 기업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의 외부 감사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업체,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한다. 즉 좀비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이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자도 못 내는 업체가 무려 47.5%. 그러니까 건설업계의 반이 좀비 기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78개였고요. 이게 계속해서 증가를 했는데 2022년도에 1000개가 넘었습니다. 1032개가 좀비 업체로 들어갔고요. 2023년도에도 1089개입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의 통계가 4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형편에 있는 회사가 무려 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사하고 못 받은 돈 2년 새에 무려 40%가 늘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시공능력평가 11위부터 100위까지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 가운데 분기별 공시를 하는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비가 무려 17조 7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조 4천억, 2023년도에는 9조 3천억 정도.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2024년 3분기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4분기 통계까지 하게 된다면 12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년 새에 무려 못 받은 돈이 40%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에서 돈이 안 돌고 있다. 왜 현장에서 돈이 안 돌까요? 바로 아파트의 미분양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미수금이 무려 40%가 늘었고요.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업계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보험은 일자리의 지표를 말하고 있는데요. 19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면은 이게 벌써 12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이 넘어서 2년째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별 건설업 취업자 증감을 보면은요. 2024년도에 3만 5천 명이 줄었고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에는 16만 9천 명이 감소했고요. 2월 달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1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요. 2025년 2월 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역대 최대. 무려 1조 728억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는데요. 이 부분은 역대 최대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을 했고요. 무려 25% 이상의 급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업을 비롯해서 제조업, 여러 업체에 관련된 실업급여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5년도의 통계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올지 2025년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가 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이 무려 2025년도에 22,872세대입니다.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7,449, 2025년도에도 7,500인데요.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에 무려 21,480세대가 미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어려워지고 건설사가 부도가 법정 관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최근에 건설업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가 22,872세대 중공업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인데요.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4월에 대형 도미노 공포가 오지 않느냐. 미수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책임준공 부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PF 문제도 있고요. 건설사가 책임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이 부분도 조금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미분양까지 급증을 해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이래서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로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4월 위기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4월 위기설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잘 대비를 해서 위기를 잘 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러한 대형 건설사들은 기회를 잡고 있고요. 건설사들의 양극화는 극심하게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남 4구역이라든가 올해 나오는 압구정 재개발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기업이 무려 1조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 서울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건설은 계속해서 바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대형 건설사들이 다 잡아가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나 소형 건설사들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업계도 양극화가 극심하게 치닫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은 시공 능력 50일 이하의 중소형 건설사들이다. 특히 모기업이 없는 지방 건설사들,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하고 또 분양까지 하는 그런 건설사들은 올해 많이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조한 지방 부동산 경기와 원가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의 중소형 건설사가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너무나 죽었고요. 그래서 LH에서 이 미분양을 다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매입을 하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좀비 기업을 더 양산하기 때문에 LH에서 적정 수준의 매입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의 실질적인 부실 위험의 수준은 재무제표의 재무 수준 대비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조금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 재무 수준 대비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보고서가 나옵니다만은 보고서에서 이 재무 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부에는 좀 골마서 터질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현재 건설사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도 많고 그리고 건설 일자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업계, 건설업계, 인테리어업계 모두 각자 도생하셔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자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무조건 혼자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홀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숙제고 또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될 해가 올해 202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